자, 다음으로 이중적분의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중적분의 성질은 이변수 함수의 성질은 사실 일변수 함수의 성질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갑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죠. 자, 적분 가능한 두 함수 f와 g 둘 다 이변수 함수죠. 더한 함수의 영역 뒤에서 적분은 각각 적분하는 거랑 같다. 일변수 함수 적분과 똑같죠. 성질. 또 함수의 상수배를 한 것은 적분기호 밖으로 함수를 뺄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영역 뒤에서 f라는 함수가 d라는 함수보다 같거나 크면 그것에 대한 적분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기호 대소관계가 똑같다. 그리고 f라는 이변수 함수 영역 뒤에서의 이중적분은 그 영역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요만큼 해서 적분을 구하고 여기 그리고 요만큼 영역에서 적분을 구한 걸 더하면 된다. 이거 일변수 함수도 마찬가지죠. 일변수 함수도 우리가 x, y의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a에서 b까지 적분을 구하는 것과 a에서 적분을 구하는 것과 중간에 c라는 점을 해서 a에서 c까지 구하고 c에서 b까지 구한 걸 더한 거랑 똑같죠.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을 여기가 아니라 a에서 b까지 전체 면적은 여기 잘라서 요만큼 면적 더하기 요만큼 면적. 그죠? 그래서 이중적분도 마찬가지로 D1에서 계산한 위에 부피, 입체도형 부피와 D2라는 영역에서 계산한 입체도형 부피를 더하면 전체 영역에서 구한 입체도형 부피랑 같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증명은 너무나 간단한 게 이 이중적분 자체가 x 스타 ij, y 스타 ij에다가 델타 a라는 거를 해서 극한을 그렸죠. 그죠? mn을 그러니까 분할을 굉장히 잘게 쪼개는 극한을 그렸는데 요거 대신에 요 자리에 f랑 g랑 더해서 da를 하게 되면 이 시그마 성질에 따라서 분리가 되죠. 그죠? 따로따로. 그죠? 그래서 이중적분을 이런 식으로 급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중적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성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일변수 함수에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을 급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일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두 함수를 더한 걸 적분하나 각각 적분하나 같은 값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 함수에다가 c를 곱하면 c는 이 시그마 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죠? 그것도 그런 성질도 마찬가지로 이 이중적분 역시 급수로 정의가 되어서 파생되는 이런 성질들입니다. 그리고 일변수 함수에서도 이 함수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명확하면 그것들을 각각 좌우변에 적분을 하더라도 대소관계가 그대로 따라가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중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얘도 급수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파생되는 그러니까 이런 성질들이 전부 다 이중적분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성질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중적분을 정의할 때 일변수 함수의 그 적분 정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확장을 했죠. 그래서 일변수 함수 적분의 이런 성질들이 이변수 함수에서도 똑같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변수 함수의 중적분을 할 텐데, g는 이런 이변수 함수에 대한 적분을 저희가 많이 다뤘죠. 근데 특이한 경우, 특별한 경우, g는 1이라는 이 상수함수, 이변수 함수이긴 하지만 이렇게 1이라는 상수함수에 대한 이중적분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하죠.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것은 사실상 여기 오른쪽 그림 19번을 보시면 g는 1이라는 이 높이가 영역 d 위에서 항상 높이가 1이죠. 그죠? 상수함수니까. 그러면 밑면이 d고 영역 d고 높이가 1인 입체 기둥인데, 요 입체 기둥이라는 것은 결국 영역 d의 넓이를 A 오브 d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영역 d의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요 입체 도형의 부피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 입체 도형의 부피라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했듯이 함수 영역 d에서 함수 g는 1인 함수를 적분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요 오른쪽을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1 곱하기 영역 d의 면적은 1은 뭐 곱하나 안 곱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석해 보면 그 피적분 함수 g는 fx, y라는 이변수 함수, 피적분 함수 대신에 1이라는 상수함수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영역 d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다시 한번 피적분 함수 g 대신에 1이라는 상수함수를 영역 d에 대해서 이중적분 한다는 얘기는 사실 영역 d의 면적을 구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재미난 성질 있는데, 자, 어떤 영역 d에서 이변수 함수 g는 fx, y에 대해서 이제 이중적분을 해보겠습니다. 부피를 구해볼 텐데, 사실 이 부피라는 것은 이 fx, y 이변수 함수의 최소값과 영역 d의 면적보다는 클 것이고, 함수 f의 최대값, 함수 f의 최대값, 영역 d에 속한 x, y에 대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함수 f의 최대값보다 같거나 작고 최소값보다 같거나 크죠. 그 최대값의 아래 면적을 구한 것보다는 이 적분값이 작죠. 네, 상상이 되시죠. 네, 예를 들어 fx, y가 이 영역 d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g는 fx, y라는 함수가 이런 공면이라면 이 함수의 최소값은 여기 1입니다. 그죠? 여기가 바로 높이, g 좌표 높이가 m이고, 아마 이 공면의 최대 높이가 여기 정도로 그냥 상상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m. 그러면 왜 좌변에 있는 m 곱하기 영역 d의 넓이라는 것은 영역 d의 넓이랑 높이 m으로 구성된 요런 입체도형, 요만큼의 부피를 m 곱하기 ad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반면 라지오 m 곱하기 ad는 똑같은 아래 면적의 높이를 이만큼
가져간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요 오른쪽 라지 M 곱하기 AD라고 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중간에 이런 이중적분은 실제로 이 빨간색 공면 아래에 있는, 그리고 D, 영역 D 위에 있는 요 사이 부피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게 일변수 함수에서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일변수 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일변수 함수는 일변수 함수가 x, y가 있고, 예를 들어 이런 y는 f of x라는 일변수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에서 b까지가 여기고, 그러면 a에서 b까지 함수를 적분하는 것은 요 면적이죠. 이걸 이제 a라고 한다면 요 면적이죠. 그죠? 그런데 요 a라는 면적은 뭐보다 같거나 크냐? 함수의 최소값 m, 함수의 최대값 라지 m 이고 m 곱하기 요 구간의 길이, 그리고 라지 m 곱하기 구간의 길이, 요거는 이미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최대값 곱하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은 그만큼의 면적이 우변이 되겠습니다. 그죠? 큰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좌변에 있는 요만큼은 스몰 m 곱하기 구간의 길이, 요만큼이죠. 그죠? 이게 요렇고, 오른쪽은 요만큼 될 거고, 실제로 적분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죠.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런 일변수 함수에 대한 표현이 그대로 이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확장돼서 표현이 된다.